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DM 만들어 보기인데 이건 사실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도 아셔야 되고 노드 설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지식 이런 거랑 플로우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컨트랙트 디앱 같은 게 나올 때는 이제 오프체인에는 컨트랙트 주소랑 ABI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온체인에 배포된 바이트 코드에 이제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해주는 부분까지 하면은 이제 디앱 개발인데 디앱에서 쓸 수 있는 거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함수 조회, 함수 실행, 이벤트 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회 함수도 컨트랙트로 짜봤고 실행 함수 짜봤고 이벤트 저희가 추가해 봤습니다. 확인도 해봤고요. 리믹스에서. 그거를 웹상에서 보여주면은 디앱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네, 이거 리믹스에서 다 경험을 해봤지만 뭐 잔고 같은 거 조회할 때 유저가 함수 조회하면 가스비 없이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디앱에서 홀더스 조회나 전송 내역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벤트 조회 통해서 계산해가지고 표시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송 같은 경우는 함수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펜딩 과정 동안 뭐 UI에서 펜딩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끝나면은 함수 실행시켜서 함수 실행되면은 화면에 뜨게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인지를 하시면 나머지는 이거의 변형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스토리지 컨트랙트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이제 블록체인 디앱을 만들 때 메타마스크를 저희가 썼잖아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에 사실 RPC URL 엔드포인트를 저희가 넣고 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저장소가 아니라 컨트랙트에서 직접 불러와서 프론트엔드랑 컨트랙트만 가지고도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무에서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뭐 차트 데이터를 그리거나 컨트랙트 콜이 좀 느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쌓아놓고 응답 속도가 이제 높여야 될 때 백엔드를 많이 썼고요. 프론트엔드가 됐든 백엔드가 됐든 서비스 응답 속도 같은 게 결국에 컨트랙트와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디앱을 설계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개한 예제 코드는 진짜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 복잡한 디앱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병목을 계속 줄이도록 이제 컨트랙 뷰 함수 같은 것도 잘 짜보고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얻은 팁들 간단하게만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하시거나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 돌려보면은 자연스럽게 얻을 팁들이지만 일단 뭐 백엔드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보통 이제 DB가 쓰이는 경우는 이벤트 로그를 구독하고 있다가 이제 DB에 적재한 후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 크론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DB에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구독하고 이벤트 리스트를 뽑아와서 그걸 정합성 같은 것까지 체크해서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노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저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노드가 회사에서 뭐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유료로 딴 데서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블록 태그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더스 같은 거나 이제 웹3 같은 거에서 블록 태그를 써가지고 콜을 이제 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쓰면은 이벤트 안 쓰고도 과거 기준으로 그때 블록에서의 조회를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카이브 노드가 없으면은 실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콜이 여러 개 있으면 멀티콜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콜은 간단하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콜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싸줘서 이제 좀 병목을 줄이는 건데 어차피 병목은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트랜잭션을 실행시키는 게 가장 큰 병목이고 조회에서도 블록체인 조회를 하면은 이제 웹2에서 계산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조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콜을 모아서 한 번에 멀티콜이라는 거를 컨트랙트를 만들어 놔서 그걸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한꺼번에 콜이 되고 아니면 노드에 바로 배치 콜을 이제 실행시키면은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인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DB랑 컨트랙트를 같이 사용할 경우 원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가 정답이에요. 중앙화된 서비스에서는. 근데 컨트랙트랑 같이 쓰게 되면은
정답은 컨트랙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DB의 필요성에 DB가 나왔으면은 컨트랙트를 기준으로 DB가 쫓아오고 있는지 정합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검사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키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웹소켓을 사용해서 구독할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DB에 넣어두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웹소켓으로 이벤트를 구독하는 것도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소켓에도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DB 같은 거에도 좀 기록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습 코드를 제가 공개 드리고 간단한 설명만 드릴 텐데 이제 프론트엔드랑 스마트 컨트랙트만 사용할 거고요. 이제 HTML로 예제를 못 만든 이유는 메타마스크에서 서버 형태로 띄워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간단한 익스프레스를 써가지고 간단한 형태로 D앱을 구현했는데 사실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실행할 수 있게 코드를 공개를 해놓은 거고요. 리액트나 뷰 같은 거 사용하면은 이제 뭐 뒤에 따로 추가적인 백엔드 같은 거 설치 없이도 메타마스크랑 연동해서 그 따로 배포해주는 서비스, 뭐 GitHub가 됐든 뭐 다른 그냥 무료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배포하면은 막 해커톤용으로는 외부 접근 가능하게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벌셀인가 그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해커톤 나갈 때 리액트로 만들고 벌셀로 많이 해봤는데 일단 해당 실습 코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HTML에 대한 기초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기초가 있고 좀 간단한 익스프레스에 대한 구조를 안다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코드를 나중에 다 학습하시고 어떻게 익히시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테스트 앤 토큰 받으시고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배포하시고 나서 밑에 보시면은 ABI랑 바이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ABI를 이렇게 뽑아내고 바이트 코드를 뽑아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상호작용할 땐 컨트랙트 주소랑 ABI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이 ABI를 뽑아내신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코드에다 직접 넣어주시면 돼요. 컨트랙트 코드랑. 그리고 이제 심플 뎁 경로에 있는 이제 컨트랙트 예제 아까 본 그 예제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 이벤트라는 거를 이제 추가한 걸 아까 배포를 했어요. 저희가 이미 그 저희 이번 강의 시간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노드.js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npm 인스톨을 설치해서 필요한 모듈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패키지.json에 다 필요한 모듈 넣어놨기 때문에 노드.js 설치 후에 npm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rver.js 파일 하나만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것만 실행시키면은 이제 index EJS를 실행시키고 끝나요. 그래서 모든 로직은 index EJS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로컬호스트 3000에 뜨기 때문에 이제 그 로컬호스트 3000으로 주소를 넣고 띄우게 되면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 server.js가 이제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서버를 쉽게 만든 짧은 코드인데요. 보시면 3000번 포트로 이렇게 서버를 띄우는 게 있고 이 함수가 그 파일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주소로 그 서버가 뜨게 되고 이 주소로 그 기본 경로로 들어갔을 때 index.ejs라는 이제 그 화면이 뜨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직은 index.ejs에서만 바꾸면 돼요. 이거를 만약에 좀 서버까지 연결해서 좀 제대로 만들고 싶은 분은 익스프레스도 좀 공부를 하시고 노드.js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dex.ejs인데 이거는 HTML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보면 되고요. EJS 같은 경우 HTML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배포된 컨트랙트 주소랑 ABI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만약 다른 컨트랙트다 그럼 컨트랙트 주소랑 ABI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그 예제 그대로 쓰시면 ABI는 똑같기 때문에 ABI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메타마스크랑 연결된 부분을 여기서 정의했는데 이제 이것도 메타마스크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프로바이더를 뽑아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RPC URL 엔드포인트 부분이 여기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고, 사이너를 get 사이너 해서 뽑아내는데 이 사이너가 메타마스크에 등록돼 있는 지갑 주소고 여기에 개인 키를 통한 서명도 가능한 기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를 또 이더스 문법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좀 공부를 하시고 보시면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해가지고 이 컨트랙트에서 상호작용을 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에서 이제 프로바이더 뽑아내고 사이너 뽑아내가지고 컨트랙트 이제 이더스에서 컨트랙트를 하나 지정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하면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디앱 개발 안 하고 컨트랙트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랙트 주소랑 ABI만 넘겨주시면 디앱 개발할 때 이렇게 두 개 가져와서 하면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컨트랙트 개발 쪽은. 네. 그리고 이 document.getElementById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HTML의 그 요소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조회를 해오면은 이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갑 연결하기 전에는 이제 이 버튼에 뭐 클릭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스토어 넘버를 실행하는 부분인데 아까 컨트랙트 객체에 ABI 넣고 저희가 컨트랙트 주소 넣고 그 다음에 사이너 넣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당연히 트랜잭션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마스크에서 받아온 정보를 이 컨트랙트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ABI를 넣어놨기 때문에 스토어 함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안 뜨면은 ABI가 잘못된 거니까 ABI를 다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스토어 함수에서 넘버를 넣으면은 그 TX 객체가 나오고 그 TX 객체가 펜딩 상태에 있는 게 이 tx.wait입니다. 펜딩을 다 기다리고 펜딩이 끝나면 이 await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 콘솔이 출력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동기 처리, 비동기 처리도 좀 알아야 돼가지고 그 부분도 따로 또 학습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과정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블록체인 쪽 디앱 하실 때는 트랜잭션을 이제 하고 웨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 뭐 이 중간에 막 지금 펜딩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화면 띄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추가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함수는 좀 더 간단합니다. 조회 함수는 그냥 똑같이 가져와서 이제 펜딩 상태가 없고 그냥 조회해 오면은 그 값을 그냥 HTML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자료형 같은 것만 잘 바꿔서 지금 저는 문자열로 바꿨는데 문자열로 이렇게 잘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on 하면은 이제 이게 이더스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더스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더스에서 컨트랙트 아까 그렇게 만들고 .on 하면은 이벤트 구독이 돼요. 그럼 넘버 세트라는 이벤트를 저희가 만들어 놨잖아요. 넘버 세트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발생하면 그 넘버 세트에서 이벤트가 올드 넘버랑 뉴 넘버 있었어요. 그래서 올드 넘버랑 뉴 넘버에 대한 텍스트를 발생하면은 화면에서 추가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랜잭션을 실행해서 발생하면 화면에서 이벤트가 한 줄 한 줄 한 줄 추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로컬호스트 3초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커넥트 메타마스크 원래 누르시면은 이 연결된 주소가 뜨게 되고 숫자 2 누르고 스토어 버튼 누르면은 이제 실제로 리믹스에서 한 스토어 넘버 스토어가 똑같이 되고 리트라이브 하면은 똑같이 인출하게 되고 이벤트도 똑같이 가져와서 불러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좀 서버의 기본적인 구조나 이제 뭔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숙지 되신 분들은 이 경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학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학습 참고할 만한 사이트랑 이 기터브 주소는 올려둘 테니까 거기를 좀 더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게 제가 만들어 둘 테니까 그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터브 주소 한번 들어가서 그 기본 학습 끝나고 실습까지 해보면 되고요. 실제로도 컨트랙트랑 이 디앱 개발하려면은 자바스크립트 부분, 뭐 심지어 서버 부분이나 DB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회사에서 제가 컨트랙트 개발 담당이면은 이제 API 쪽은 따로 사이드 프로젝트 하거나 해커톤 같은 데 나가면서 해보거나, 회사에서 API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컨트랙트 같은 거 좀 최신 컨트랙트 찾아서 계속해서 공부해가고, 이렇게 안 까먹게 양쪽을 항상 밸런스를 갖춰가면서 저는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좀 디앱 개발자로서 일하고 커리어 관리할 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그 밸런스 있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꼭 이 실습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실제로 실습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써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터브 올려준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그 복습 같은 거 잘 하시고 따로 공식 문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디앱 개발,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꿈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잘 펼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